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국회라든지 어떤 장소에 가서 막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나는 따로 기자회견을 할 줄 알았거든요. 동영상만 딱 내는 장면이 있었고, 근데 그 동영상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그것도 좀 길 수 있는데 최대한 담은 거예요. 11분 정도 시간 동안. 내가 봤을 때는 이 동영상의 길이가 112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11분 36초이긴 해. 네.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지금 제가 여기를 섹션으로 한번 대충 나눠봤는데 한 7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중간중간 끊어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제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졌던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근데 그 길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죠. 네.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그 겨울도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갑시다. 희망의 대한민국. 봐요. 최범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봄이 정말 여러 번 나오고. 최고의 봄, 최범. 봄이 왔습니다. 노렸네, 대표가. 아이고, 참. 근데 영상이 오히려 더 많이 준비된 것 같고 더 많은 임팩트를 준 것 같아요. 다른 뭐 출마 선언들 많이 있었지만 네. 지금. 이제 형식 자체가 새롭죠. 네. 저런 영상을 통해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겸한 게 사실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인데 저희가 이제 어떤 선거전을 할 때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서울의 다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토목 공법으로 서울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홍보도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게 이재명 대표 캠프의 약간 그런 전통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재명 대표 동영상은 한 섹션 7개로 나누면 딱 맞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에 대한 고마움 같은 거거든요. 억압을 하면 그냥 후진국들 어떤 나라들 보면 쿠데타 일어나면 그냥 적응하고 살잖아요. 한국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봄과 함께 얘기를 했고 다음 섹션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거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부족하게 됐냐? 편중됐기 때문이죠.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졌어요.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죠.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상태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뒀죠.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 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좌절할 필요 없는 거죠. 예. 자, 지금 이거는 그런 거죠. 이재명 대표의 정책의 전형적인 색깔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왜 윤석열 정권은 작은 정부 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놓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 상황이 뭐랑 비슷하냐면 약간 DJ 정부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똑같지. 예. 왜냐하면 IMF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제고 다 말아먹는 상황이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고 우리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내란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죠. 김대중 정부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IT 강국 다 기억하시잖아요. 인터넷을 전국에 쫙 깔았잖아요. 깔고 ICT 국가 만들었지. 예,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국가가 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AI 강국. AI하고 에너지 고속도 에너지. 두 가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나서 가지고 그 인프라를 하면서 내란을 극복하고 이제 전 세계에 또 새로운 대한민국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네. 그런 기회다. 그래서 저는 DJ 때하고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 그렇죠. 생각해요. IMF랑. 자, 근데 이재명 대표는요, 사실 뭐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이재명 대표가 진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김규현 변호사 자리에 앉았을 때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우린 진보 아니다. 우리가 보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그걸 이름하여 실용주의자라고 불러요. 맞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좀 달라요. 잘살리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큰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제가 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대개의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중요하고 큰 일을 고민하느라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둬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여요. 공직자는 100만 명이 걸린 일이냐 100명이 걸린 일이냐 하면 이게 만 배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100명이 걸린 일조차도 그 100명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하게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운다. 그것도 큰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고심하고. 저는 제 업무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지 않아요. 안 쌓아놓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는 저게 이제 이재명 스타일인 거죠. 같이 김주 대변인 일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저거 어떻게 보면 저 행정의 신속성 같은 거거든요.
100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명한테는 생명이 걸려 있으면 그것부터 처리한다. 의사 결정 과정이 굉장히 스피디하죠. 그리고 즉석에서 굉장히 공직자들과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생각대로 다 의사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대부분 그 전문가들 공직자 판단대로 가는데 다만 다른 게 있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지사인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법적이나 어떤 행정적인 불이익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해라.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사인해주면서. 윤석열하고 전혀 다른 거죠. 자기가 제대로 수사하라 그래놓고 제대로 수사하니까 처벌을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공직자를 춤추게 하고 공직자들이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책임은 정치인이 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 영상 보고 소름 돋았던 게 제가 검사 때 일하던 방식이랑 똑같아요. 책상에 서류가 쌓여 있지 않아요. 그 작고 쉽고 간단한 일부터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네, 이게 진짜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짜잘한 사건들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들에 파묻혀서 큰 사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사건들부터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지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단독 김규현 내가 제2의 이재명이다. 아이, 사실 대부분 공무원이 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맞죠, 가르치고. 네. 근데 이제 그 네. 방식을 실제로 저기서 들으니까 와 네. 놀랍네요. 내일은 김규현입니까? 아니, 근데- 그런 말씀하지 근데 마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의 신속성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재난이나 아니면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힘겹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수준이에요. 사실 그 사회의 문화의 수준이랄까, 그 사회에 대한 평가는 이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명 안전을 유지해야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져요. 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 같은 데서 생명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를 벌여라는데 정반대가 돼야지.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 지키는 게 제일 먼저야지. 그럼요. 당연하죠. 네. 아니 이태원에 경찰력을 미리 잘 배치하고 그 위험성 평가를 했다면 최상병 들어갈 때 구명조끼 갖고 가라. 그럼 최소한 밧줄이라도 갖고 갔다면 이런 세심한 그 지휘관의 판단이 사람 수백 명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2018년부터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근무했었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많으면 4번, 적으면 2번 정도 현장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직위가 높고 정치인들은 현장에 가야 돼요. 그 요식행위가 아니라 정말 현장을 안 가잖아요. 온갖 이상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비용으로 계산한다든지 아니면 귀찮다든지 안전 요건을 안 갖춘다든지 그래도 직위가 높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전을 챙기는 모습, 그 규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예. 근데 빨리빨리 하다 보면 사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다음은요 뭐냐면은 트럼프 상대할 사람은 나야. 그리고 K컬처, K이니셔티브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한번 볼게요. 현실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그 속에 일관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죠.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또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거죠. 특히 이제는 국가 간 경쟁이 사실 기업 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협력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국제 경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문화 강국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정말 해안이었다. 지금 문화 영역에서는 정말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K컬처, 한류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K민주주의, 아마 이번 2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 없는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K 이니셔티브라고 좀 통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적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아,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고요. 눈물 나오려고 그래요. 네. 울지 마. 그게 이 국민의힘 애들이 막 18용 해가지고 18명 욕 아니에요. 네. 18용 해가지고 18 지룡 아닙니까? 나와가지고 대충 아무 준비도 없이 지렁이? 아무 준비도 없이 공약이 이재명은 안 돼 이러고 있을 때 저는 이 동영상 하나로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담으려면 뭐 수십 분은 못 담겠어요. 근데 딱 11분 정도로 요약한 이 영상에는 이재명의 비전이 다 들어있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캐치했던 게 이런 거,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못 살아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쪽에는 대부분 다 기득권 출신들이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고 소위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생각이 저 영상에 거의 대부분 들어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격차 해소라고 생각해요.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정도 국가에서 좀 돌봐줘야 뭔가 좀 사회가 안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오늘 이재명 대표 출마 영상 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좀 친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그냥 고함 치듯이 우격다짐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이야기를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와 분위기, 그다음에 편안한 복장으로 맞아. 사실 이 영상은요 그냥 집에서 편안히 꾸벅꾸벅 졸면서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식사를 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쉽고요. 네. 친절함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출마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잘 만들었어요.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이제 대선판을 잠깐만 우리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오픈 프라이머리나 이런 거 말고 당원이 벌써 수백만인데 네. 당원 한 50하고 여론조사 한 50에서 하자. 여론조사 50이 어떻게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랑 거의 똑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논란은 아마 하루 이틀 지지고 볶다가 이제 수면 위에 가라앉을 것 같긴 하고요. 이게 예를 들면 뭐 김지호 50, 뭐 마차 50, 김기현 50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판을 더 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기에 우리가 막 국민선거인단 모집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하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사실 대선 가도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 뭐 거의 뭐 국민의힘처럼 뭐 18명 후보가 막 난립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런 상황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저희가 치고 나가야 될 텐데 예, 이걸 가지고 지금 뭐 왈가왈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그건 의미 아닌 것 없다. 같아요. 예. 지금 시기는 또 그럴 만한 시간도 좀 부족하고 맞습니다. 현황판 한번 먹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출마가 확정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 김동연 지사, 김두관 전 의원이고요.
불출마 선언한 게 이미 김부겸, 박용진이고 김경수 전 지사는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 18령 있잖아요. 욕 아니에요, 여러분. 그중에 지금 오늘 또 뭐 김태흠 안 나가, 그리고 박형준도 안 나간다 그랬고, 어제는 원희룡도 안 나간다 그랬고, 실제로 이제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황교안은 탈당을 해버렸고요. 무소속 나가겠다고 하는 거고, 홍준표도 지금 대구시장을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대구시의회에 가서 또 사퇴하랍니다 했고, 그분은 항상 마음은 서울에 있었던 바로 대구에 있었던 바로 그런 분이고, 김문수가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땐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정도, 거기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덕수가 출마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포함하면 네. 트럼프랑 통화한 거 보면은 뭐 거의 확정적인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임기 중에 상 치를 일 있냐고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경원 뭐 등등등 있는데 저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아무나 막 다 나오는데 18명이면 국민의힘 의원이 한 100명 되나요? 네. 그냥 다 나왔으면 좋겠어. 다 네. 나오죠 뭐 그냥. 지금 사실 대팔 지룡인가요? 네. 출마를 하는 이유가 방탄조끼 입고 싶어서 지금 출마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도 네. 있죠.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대부분의 있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아마 4명 추린다는 거잖아요. 4명 추린다는데 별 큰 의미는 없고,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제일 중요한 게요, 내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쪽 사람들도 이재명 안 찍을 거지만 이재명이 될 거야 하는 거 중요해요. 포기하게 되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역사에 박제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득표율은 여러분들이 투표한다는 가정하에 60% 찍을 거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어떤 대선에서 볼 수 없던 최다 득표로 이길 겁니다. 다만 투표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전지현님 감사드려요. 오, 전지현님 미국에서. 미국에서. 다음에 선플라워님, 국민의 심적 대통령에서 이제 진짜 국민의 대통령으로 이재명, 이제 우리 대통령입니다. 새날의 대한민국을 위해 오직 이재명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 초에 대표를 하자마자 제가 만든 저어죠. 심리적 대통령에서 진짜 대통령으로 심리를 빼도 될 것 같은, 그러나 자만하지 말고 조심조심하면서 아직 두 달도 안 남았어요. 2달이 뭐야? 이제 한 50일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실용주의자, 진보 보수 없다.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이야기였습니다.